북구 화명장미공원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계절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됐습니다. 부산 서구가 올해 주민 일상에 바로 닿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조선 침몰과 폐유 유출 등 지난해 부산에서만 해양 오염 사고가 5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헌혈 비수기를 맞아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부산에서 진행된 이색 헌혈 이벤트가 참여를 끌어올리며 현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도심 속 공원이 빛의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북구 명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트래블로드 사업의 하나로 화명장미공원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는데요. 화려한 조명으로 밤에도 즐거운 공원이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공원, 곳곳에 조명이 불을 밝힙니다. 나뭇가지에 꽃밭에도 빛 장식이 놓였습니다. 연못에는 불 밝힌 연꽃이, 분수는 오색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에서 빛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관광 온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이뻐요. 이 계절에 이 빛이 없었으면 사람들 다니기는 좀 그렇겠죠. 화명 장미공원은 봄이면 장미가, 여름에는 수국이 피어나는 명소입니다. 겨울밤 불을 밝히면서 공원은 사계절, 밤 시간에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현재 북구는 금정산에서부터 낙동강 화명생태공원까지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트래블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미공원은 도심과 자연을 잇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이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연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북구는 연초 빛축제를 개최하고 조명 종류와 개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에는 빛터널에 새해 소망 기원 메시지존을 운영합니다. 화명 장미공원 야간 경관은 2월 22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힙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병원비부터 교통안전, 청년 창업까지 부산 서구가 올해 주민 일상에 바로 닿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아이 키우는 가정과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올해 서구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서구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건강 부담도 덜어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7만 원이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2월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지원금을 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새로 지원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도 강화됐습니다. 국민안전보험에는 폭염 한파 질환 진단비가 새로 생겼고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창업자 30명에게 임차료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연령도 39세까지 확대됐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이 29일 오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센터 3단계 사업은 지하 5층, 지상 45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지난 2022년 민간사업자 공모로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습니다.
시는 이곳에 170여 개 기업과 약 4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1조 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제4차 기업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가 29일 강서구 미음 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서권 주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혁신성장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교통 접근성 개선과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 등 강서권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조선 침몰 사고를 비롯해 폐유가 바다로 흘러나와 긴급 방제 작업을 펼치는 등 지난해 부산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5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부유물이 배 위로 건져 올려집니다. 해상 방제에 사용한 기름 흡착포와 오일 펜스입니다. 지난해 2월 부산 영도구 복내동 물량장에 계류 중이던 55톤급 유조선이 침몰해 유출된 기름입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뒤 비슷한 사고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같은 영도 복내동 물량장에 계류돼 있던 37톤급 유조선에서 폐유가 유출된 겁니다. 선박 내부에서 폐유를 옮기던 중 호수 연결 부위가 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방제정 5척을 투입해 8시간 반 만에 긴급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용도 앞바다에서 엔진 수리를 하던 2,600톤급 러시아 국적 냉동 운반선에서 기름 39리터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 집계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49건, 유출된 오염 물질은 23.1kL에 달합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유출량은 오히려 30% 증가했습니다. 사고 원인 절반 이상은 밸브 조작 미숙 등 인적 과실로 나타났습니다. 북항에서 사고가 전체의 한 55%를 차지했고요. 작업자가 밸브라든가 스위치 조작할 때 실수로 인한 부주에 의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같은 장소 비슷한 원인, 반복되는 사고. 부산 해양 오염 사고의 상당수는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의 실수. 부산 연안을 지키기 위한 현장의 책임 있는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북항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단은 차도 구조물을 비롯해 배수와 안전시설 등을 살펴봤고 지적사항에 대해 공단은 3월까지 보완할 예정입니다. 북항 지하차도는 지난 2019년 10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 개통 예정으로 2,7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9일 강서구 명지동에 우리 동네 사회가치 경영 ESG 센터 강서점을 열었습니다. 강서점은 폐원한 낙동제가 노인 요양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6번째 센터로 환경보호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됩니다. 시는 이곳에서 자원순환 활동과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활 속 ESG 실천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헌혈 비수기를 맞아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진행된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헌혈 이벤트가 참여를 끌어올리며 현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혈액원 혈액 보관 냉장고입니다. 칸칸이 채워져야 할 혈액 대신 빈 공간이 먼저 눈에 띕니다. 겨울철 한파와 학생 방학이 겹치며 헌혈 참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을 밑도는 날도 잦습니다. 적정 보유일수는 5일분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절기로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적정 보유일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혈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서면 헌혈의 집. 이른 아침부터 헌혈 참여자들이 몰렸습니다.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루 평균 헌혈자는 60명 안팎, 이날은 7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첫 번째 두촌쿠 이벤트가 열린 날, 부산 지역 헌혈의 집 13곳에서 540명이 사전 예약했고 현장 참여까지 더해 모두 1,200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29일 열린 두 번째 이벤트도 참여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이날 헌혈의 집 예약자는 43명, 현장 참여까지 더해 헌혈자는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두쫑쿠 준다는 문자를 오늘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헌혈 참여가 뚜렷하게 늘면서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두쫑쿠 행사로 인해서 헌혈자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일평균이 60에서 70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헌혈 비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수급. 두촌쿠 이벤트는 헌혈 참여의 문턱을 낮추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다시 헌혈의 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헌혈 현장에서 주인공은 헌혈자였지만 그 곁에는 조용히 역할을 한 조연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헌혈 현장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재한 기자가 기부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녹인 초콜릿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볶은 카다이프를 섞습니다. 차갑게 식혀 소를 만든 뒤 녹인 마시멜로를 입혀 하나씩 모양을 잡습니다. 요즘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쿠키가 향한 곳은 매장이 아닌 헌혈 현장입니다. 지난 23일 헌혈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명 두쫀쿠 증정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자 지역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1월 달이 헌혈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기부 의사가 있으신지 이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서 여기 기부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혹시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면은 한번 좀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서구와 연제구의 카페들은 두쫀쿠 300개씩 모두 600개를 준비해 부산 혈액원에 전달했고 부산 진구의 한 업체는 2월 말까지 매주 100개의 쿠키를 꾸준히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재료 수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저희도 사실은 힘들어요. 원활하지가 않고. 근데 그래도 또 좋은 일 할 때 또 한 번에 해보자 싶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셨고 비록 두쫑쿠 때문에 헌혈을 참여를 하시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도 헌혈을 하고 나면 기분이 또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분으로 가끔 생각나시면 헌혈 한 번 더 참여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유행하는 디저트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홍보가 돼서 또 이제 한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헌혈에 조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맛있게 드시고 부산 사람들 이제 헌혈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행으로만 그칠 수 있었던 디저트는 기부와 생명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 소상공인들의 정성이 담긴 쿠키 한 조각은 겨울철 부족한 혈액을 채우는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상구 학장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 건립을 마치고 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학장천 신수공간 인근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신청사에는 민원실 외에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과 경로당, 공유부엌 등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사상구는 2월 26일 개청식을 열고 신청사를 주민 소통과 휴식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 도서관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아파트 신간서가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18일까지로 선정된 도서관에는 2개월마다 신간도서 200권이 대여됩니다. 이번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부산 도서관은 요건을 충족한 작은 도서관 가운데 7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K콘텐츠 관광마케팅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심화 과정은 해양, 웰니스, 뷰티, e스포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를 실제 창업과 상품 개발로 연결하는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생들은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투자 유치 발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우수 콘텐츠는 민간 투자와 공공 프로젝트 연계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북구청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구청 건물입니다. 30년 가까이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이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진입도로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덕천 생활체육공원 상징이던 암벽장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공원은 폐쇄됐고 그 앞으로 폭 19m, 길이 106m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대 3만 제곱미터 부지에 구의회와 보건소, 공원을 포함한 행정문화 복합시설로 들어섭니다. 오는 3월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들을 마친 뒤 오는 6월에는 본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가 있으며 설계 경제성 검토를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행합니다.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한 6월 말쯤 우리는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청은 3월까지 신청사 부지 분묘 유족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분묘는 모두 210기. 이 중 170기가량은 연고를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인불묘 같은 경우는 50기 정도 되는데 이미 한 90% 정도는 다 이장을 해가지고 가장을 해서 다 보상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인불묘 같은 경우는 3월달 되면은 최종적으로 공고가 끝나고 개장하고 나면은 한 5년간 가장해서 5년간 봉안을 합니다. 1977년 지어진 북구청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유일한 구청사로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비가 새는 등 30년가량 신청사 건립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북구청 신청사는 오는 2029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 이기대에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 건립 사업이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건물 높이와 가구 수는 줄었지만 난개발 우려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 인근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IS 동서가 추진하는 이기대 아파트 건립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8층 308가구 규모였습니다. 심의 결과 2개 동을 각각 3개 층씩 낮춰 25층 288가구로 조정했습니다. 건물 높이도 97m에서 88m로 낮췄습니다. 부산시는 경관 훼손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심의에서 위원들께서 시민을 통해서 청소하고 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해안에 대한 개발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양생태 보전 지역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은 관리의 대상이 이제 개발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계별로 우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남구청의 사업 승인, 부산시는 조건부 통과로 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이기대 아파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졸속 추진이라며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8년을 목표로 단계적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의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지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4년간의 한시적 재정 지원은 강력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8대2에 가깝다며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4년간 20조 원이 아니라 매년 7조 7천억 원이 확보돼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이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통합 시기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 나올 경우 즉시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에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느냐에 따라 경남, 부산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두 시도는 최근 울산광역시가 부산 경남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특별 법안 마련을 위해 향후 8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역시민단체는 이번 발표가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현실성 낮은 자치권 확보를 통합 전제로 내세우기보다 실질적인 협력 사무부터 실행하라고 비판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